한국의 기술이 중동 사막을 바꾼 이야기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하루에 15km씩 걸어 물을 구하러 가는 16살의 나디아가 중동 전역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이 5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술을 통해 죽어가던 마을을 살린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리야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16살 나디아입니다. 제가 있던 중동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떨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그런 매일을 보내고 있는 저는 항상 새벽 4시면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나가야만 했어요. 왜냐고요? 15km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줄을 서야 하거든요. 물 한 통 받으려면 2시간을 넘게 걸어가서 우물 앞에서 3시간은 기다리니 길러가는 시간만 5시간은 걸려요. 그날도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었고 미친 가뭄 때문에 땅은 갈라지고 공기는 바싹 메말라 있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려니 땀은 줄줄 흐르고 숨은 가빠오는 게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물을 길러 나갈 수 없었어요. 자연스레 물을 길러가는 일은 제 몫이 되었죠. 나디야, 어서 나가서 줄 서야 해. 이제 우물도 서서히 마른다고 하더구나. 오늘은 어머니 약을 먹일 물이 꼭 필요해. 저의 어머니는 3개월 전부터 신장이 안 좋으신데 어렵게 구한 약을 먹어도 도통 나아질 생각은커녕 상태가 더 악화되고 계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오염된 물 때문이래요. 저희 지역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은 물 부족과 더불어 오염된 물 사용으로 인해서 5년 사이에 68%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루 최소 5리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물도 구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깨끗한 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저희 마을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데 기록적인 가뭄 때문에 물을 더 얻기가 힘들어요. 마실 물이 부족해 음식을 해먹기도 힘들 뿐더러 씻기 위해 물을 쓰는 일조차는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을 물을 길러갔다가 빈 물통을 들고 돌아오는 일이 5번 중에 3번은 되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걸려 걸어갔는데 물이 없으면 너무 진이 빠져 집에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물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는 괜시리 더 목이 마르고 피부가 따가워 씻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물을 길러갔다가 마을 광장에 공용 텔레비전의 뉴스가 나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우디 정부가 40억 달러짜리 담수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큰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뤄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물이 부족해서 다들 고생이구만. 누가 와서 해결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마을 어르신의 한숨 섞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조차 한 번 마시지 못하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도시에 사는 삼촌 댁에 갔어요. 우연히 보게 된 잡지에는 한국이란 나라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큰 강이 도시를 지나고 있고 여기저기 설치된 분수대에는 물이 하늘로 막 치솟고 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수영장이 있는 숙소도 많이 보였어요. 물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물이 넘쳐나는 그 나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기는 물이 저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물 한 방울 마시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똑같은 지구에 살면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저는 오늘도 어머니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안 좋은 물을 마시고 또 열이 나고 계셨어요. 조금 남아있던 물을 가지고 꼭 짠 물수건을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드리며 생각했어요. 깨끗한 물만 있으면 어머니가 나아질 텐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한탄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저는 내일도 또 새벽에 일어나 물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안 좋은 물이든 좋은 물이든 저희 가족을 살릴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마을 광장이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도 궁금해서 사람들의 무리에 꼈어요. 공용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사우디 정부의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엔지니어링이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디야?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마을 어르신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삼촌 집에서 봤던 잡지를 떠올렸습니다. 풍요로운 물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니. 한국을 봤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한국이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죠. 일주일 후 저희 마을에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기차처럼 보였어요. 기차같이 쭉 늘어선 트럭에는 태극기와 회사 로고가 달려 있었죠. 두산중공업, K워터 등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들의 경계는 곧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잡지로 훑어봤던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공사장으로 곧장 갔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너머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무리 중에 눈에 띄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다그치며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녀는 이소연이라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렇게 차들이 다 들어오고 난 오후 마을 광장에서 프로젝트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가 낮에 봤던 이소연 엔지니어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의 수건 사업인 물 문제도 꼭 해결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고 저희 나라의 물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소연 엔지니어의 말에서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보였거든요. 불가능한 일도 무엇이든 해낼 것이라는 표정과 함께요. 저는 그녀의 기자회견을 본 이후로 매일같이 공사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구경하던 어느 날 이소연 엔지니어가 작은 기계에 흙탕물을 부었더니 반대편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된 저와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말문이 막힌 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그냥 시연만으로도 이뤄내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멋졌어요. 이게 이곳에 만들 시스템의 축소판입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원리와 비슷하죠. 이소연 엔지니어의 설명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작은 시연이야 성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쓸 만큼의 물의 양도 성공할 거라고 믿지 못했죠. 남들이 의심하는 동안 저는 반대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우리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담수화 프로젝트가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매일 오후면 공사장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빼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신기한 것도 구경을 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눈도장을 찍었던 저는 이소연 엔지니어의 제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매일 구경하는 것 같던데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구나. 가까이 와서 봐도 되는데 들어와 볼래? 처음에는 그런 선의에 경계했지만 이소연 엔지니어의 따뜻하고 친절한 물음에 용기가 생겨 끄덕이며 들어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제가 울타리 밖에서 보던 사람들의 몇 배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느라
모두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소연 엔지니어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작은 컨테이너에 저를 데려갔고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소연 엔지니어가 점심으로 먹고 있던 라면이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으니 이소연 엔지니어는 저에게 먹어보라며 권유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야. 이건 라면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야. 처음 접해보는 음식이라 혀만 대봤는데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금세 스파 매운 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쫄깃한 면발과 칼칼한 국물이 멈출 수 없는 맛이었어요.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눈이 동그래져 쳐다보니 맛있지?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이 생각날 때마다 먹는 음식이야. 한국의 맛을 먹고 나면 다시 힘나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거든. 이라고 웃으며 얘기했어요. 음식 하나에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이런 음식의 맛이라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소연 엔지니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영상을 짧게나마 보여주었어요. 두산중공업이 세계 각국에 지은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 그리고 거대한 플랜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담수화 시장에서 1위 기업이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니? 이소연 엔지니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곧장 대답해줬어요. 한국은 원래 자원이 한없이 부족한 나라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기술로 승부를 걸었어. 모든 것에 말이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바꿨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물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됐지. 한국의 이야기가 신기했습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단 6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 사우디보다 자원은 훨씬 적고 작은 나라인데 기술력은 더 뛰어나다는 게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이소연 엔지니어에게 들은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믿지 않으셨지만 듣다 보니 재밌으셨는지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제가 챙겨온 라면을 드시고는 맛있다며 한국 되게 좋은 나라라고 웃으시며 얘기하셨어요. 한국 이야기와 음식을 통해 잠깐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관심이 가져지게 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휘어잡게 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력, 뒷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나라와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5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해가 가려졌습니다. 모래 때문에 흐려진 날씨 때문에 학교는커녕 아무데도 가지 못했고 집안에서 꼭꼭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창문 틈으로 모래가 쌓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점점 모래 폭풍은 잦아들었고 이틀 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마을 곳곳에는 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사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프로젝트의 대형 장비들에 모래가 쌓여 있기도 했고 몇몇 장비들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으며 손상까지 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온 외국 컨설턴트들은 이소연 엔지니어에게 이런 상황이면 일정이 3개월은 지연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된 프로젝트 기간보다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깨끗한 물을 기다렸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곧장 두산중공업 본사와 화상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저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외국 컨설턴트들의 걱정과 다르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고 정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사 기술진과 소통하면서 임시 해결책을 찾아냈고 여러 공구들을 가지고 먼지 속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구경하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항상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온다고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배운 끈기와 협동심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외국 컨설턴트 사람들이 3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일정을 한국 기술자들은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복구시켰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 컨설턴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힘들수록 더 힘을 내서 헤쳐나가요. 저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소연 엔지니어의 당찬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저 또한 가지게 됐어요. 힘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는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모래 폭풍 사건 이후 우리 마을은 한국 기술자들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 CNN 특별 취재팀이 마을에 와서 세계 최대 담수화 프로젝트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가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공사장에 출석하는 저도 눈에 띄었는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나요? 잠깐 멈춰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분들은 저희 마을에 희망을 갖게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물 때문에 고통받기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확신을 보고 나니 저희의 미래가 이제는 밝아 보여서 마음이 조금은 편합니다. CNN 리포터는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세계 최대 효율의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에 대해 취재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해내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성 대단한지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저희 마을에 점점 스며들 때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한국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발표를 자원했고 제가 공사장에서 보고 배운 내용들을 친구들에게도 들려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특히 한국이 6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신기해하고 멋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발표한 그날 이소연 엔지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플랜트 모니터링 앱이야. 플랜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봐볼래? 저는 호기심에 바로 앱을 조작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났고 곧장 이소연 엔지니어가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떠나도 너희 마을 사람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말이지. 저는 그 말에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지 시설을 짓고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어요. 한껏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바로 이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도 안 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기술 강국인 이유가 있어. 다르긴 다르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늦게까지 빛나는 공사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그 공사장의 불빛처럼 밝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마침내 대망의 담수화 플랜트 완공식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집집마다 모두 완공식을 보러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사우디 왕자님과 한국 대사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공들여서 손질하던 와중, 갑자기 집으로 특별 초대장이라며 우편이 배달됐습니다. 나디아 양을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첫 물 시연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유로 초대가 된 건지는 의문이었지만 그 초대장을 보고 나니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매일 공사장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보았나 보구나. 축하해 나디아. 얼른 가보자.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행사장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초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마련된 특별석으로 안내받아 앉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이소연 엔지니어가 있었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나디아가 우리와 함께 물시연식 버튼을 누를 거야.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생각하면 돼. 긴장하지 마.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에서 생중계되는 두산중공업 회장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로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오늘 내딛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사우디의 아름다운 협력의 결실입니다. 드디어 시연 순간이 왔습니다. 이소연 엔지니어와 제가 함께 커다란 빨간 버튼 앞에 섰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3, 2, 1. 우리가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관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감격에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물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생각나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물은 특별한 유리병에 담겨 왕자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두 번째 병은 제게 주어졌어요. 저는 완공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깨끗한 물을 드렸고 어머니는 깨끗한 물을 마시자마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같아 나디아. 이런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몸이 빨리 괜찮아질 텐데 말이야.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잠들지 않고 축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김치와 불고기도 함께 나눠 먹으며 축제의 장을 즐겼어요. 한국 음식은 라면 이후로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처음 먹는 저에게도 아주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한국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큰 기적이었어요. 한국 덕분에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물 한 방울이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플랜트 가동 후 6개월,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구하러 줄 서는 풍경은 사라졌고 대신 공원이 생기고 작은 정원들이 집집마다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약을 먹을 수 있는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아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마을에 머무르며 플랜트 운영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 청년들 중 몇 명은 정식으로 플랜트 기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은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문화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준비한 비빔밥, 떡볶이, 김밥 같은 음식들이 가득했죠. K-팝 음악도 틀어주었고요. 처음 듣는 음악이었지만 신나는 리듬에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 엔지니어는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두산중공업에 추가로 5개 도시 담수화 플랜트를 맡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감사하다며 환호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이소연 엔지니어가 저를 포함한 학생 6명을 불렀습니다. 한국 유학 기회를 주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고요?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어머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강, 대학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SNS에 우리 마을의 변화를 담은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기업이 바꾼 우리 마을이라는 제목이었죠.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일주일 후엔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한국의 기적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가이드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생각해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달랐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교수님들은 항상 불가능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학년 때부터 두산중공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실제 담수화 기술 개발팀에서 일하는 경험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될 때는 가슴이 벅찼어요. 방학 때마다 고향 마을에 돌아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마을은 더 발전해 있었어요. 처음 지었던 담수화 플랜트는 이제 2배 규모로 확장되었고 주변에는 농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조금씩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CNN에서 다큐멘터리 취재를 왔을 때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바꿨는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영상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두산중공업에 취직했어요. 제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물 부족 지역에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한 방울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 마을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전에는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